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운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IP 버전 6 변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IP 버전 4와 IP 버전 6이 같이 쓰고 있죠. 그러면 IP 버전 4로 들어온 상황을 IP 버전 6으로 변환해 주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듀얼 스택 방식, 터널 링 방식, 주소 변환 방식, 이러한 변환 기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듀얼 스택 방식은 듀얼이다. 뭔가 두 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듀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IP 버전 4도 처리하고 IP 버전 6도 처리하는 방식을 듀얼 스택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P 버전 6 노드가 IP 버전 4 노드와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IP 버전 4, IP 버전 6 패킷을 모두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IP 버전 4와 6이 모두 호환이 된다라는 거고, 또 두 개의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두 개의 주소로 모두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터널 링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인데 여기다가 터널을 하나 만들어서 IP 버전 6이 지나가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6 데이터그램을 IP 버전 4 패킷에 캡슐화해요. 캡슐화는 이제 덩어리로 만든 거죠. 캡슐을 씌운 거죠. 박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IP 버전 4 이런 영역을 통과를 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P 버전 4 라우팅 상황을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IP 버전 6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터널링의 기술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거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장비 간에는 변환 프로토콜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변환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 터널링에 의해서 패킷의 크기가 증가되면서 패킷이 분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장비의 부하량을 증가시킨다라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주소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IP 버전 4를 IP 버전 6으로 변환시켜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변환시켜주는 전환 장비가 있겠죠. 그래서 또 두 양당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딱 데이터만 가지 않죠.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제어가 붙는데 이제 앞부분에 헤더 부분에서는 어디로 갈까라는 상대방 주소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있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또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버전 4와 버전 6의 부분에 이 헤더 부분을 제외한 계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헤더 부분을 전환을 해가지고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상위 계층의
IP 정보가 포함된 프로토콜이 또 추가가 된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동작 과정은 더 복잡해지고 제한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일단은 변환 기술에는 3가지가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통과시키는 건가 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캐스팅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캐스트다 라고 하면은 1대1 통신 방식으로 특정한 목적지 주소 하나만 가지고 통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아닌 다른 PC들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CPU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습니다. 자신한테 들어온 맥 주소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 랜카드에서 프레임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체에 보면 랜카드가 있고 그 위에 넘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맥 주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IP 주소가 이제 어찌어찌해서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내부에서 나누고 쓰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맥 주소가 모두 다른 거죠. 랜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온 것이 나한테 보내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랜카드 자체 내에서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이렇게 1대1 통신 방식이 됩니다. 자, 브로드캐스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1대 모든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CPU가 받아요. CPU가 받아서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고 해서 버려버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CPU가 이게 인터럽트를 걸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CPU는 하던 일을 잠시 중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 이게 자주 일어나면 어때요? 그만큼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멤버가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 모두에게 들어온다.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모두에게 들어온다. 아침 6시에 마을의 이장님이 방송을 하는데 우리 집만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온 마을 사람들한테 다 가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멀티캐스트는 이제 1대 그룹이에요. 1대 특정한 그룹에서만 그룹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200명의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0명만 골라서 보내겠다. 그게 가능한 것이 멀티캐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캐스트다 그러면 이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서버에 접속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1대1, 브로드캐스트는 1대 다, 멀티캐스트는 1대 그룹이다 라는 거고 애니캐스트는 1대 가장 가까운 것과 접속해서 통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4는 어떤 캐스팅 모드를 선택을 했냐면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다. 근데 여러분이 봤더니 브로드캐스트는 좀 불편해요. 이게 자주 일어나면 CPU가 멈춰서 나한테 온 건가 라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IP 버전 6은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버렸어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다음에 애니캐스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체크썸이 있습니다. 체크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IP 버전 4는 헤더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헤더 부분에 상대방의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 정보가 들어가는데 약 20바이트고 이 크기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변 크기예요. IP 버전 6은 헤더 정보가 40바이트의 고정 크기예요.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IP 버전 4는 이렇게 헤더
네, 헤더 체크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IP 버전 6은 헤더 체크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구분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헤더의 포맷을 보면은 체크썸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킷의 헤더가 전송되는 중간에 변조되거나 깨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를 보낼 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중요한 시험지 같은 경우는 박스에다가 라벨을 붙이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서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서명하는 거다. 그럼 누가 이 봉투를 뜯어보면 어때요? 이게 조금 흔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서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간에 변조되었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체크썸입니다. 그리고 이 헤더의 체크썸은 헤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데이터 길이에는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브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브넷이다 그러면 이제 IP 주소를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소규모의 하부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 선 하나를 우리 집으로 가져와요. 또는 학교로 가져와요. 그러면 이 선 하나에 컴퓨터들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죠. C클래스다. 그러면 여기서 254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관리 차원에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은 뭐 A그룹, 이만큼은 B그룹,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었을 때 이만큼은 C그룹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내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 또는 뭐 5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그 그룹마다 컴퓨터를 몇 대씩 넣어줘야 될까? 그걸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 하나를 받아와서 이거를 하나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그룹으로 나누고자 할 때 그러면 이 그룹으로 나눌 때 여기는 컴퓨터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되냐 그걸 살펴보는 게 바로 서브넷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룹의 대표가 필요하겠죠. 그룹의 대표를 A다 B다 라고 하는 것을 이진수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그룹이다, B그룹이다.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 속에 들어가는 컴퓨터들을 호스트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거를 이진수로 살펴보면서 얘가 몇 번째 그룹이군. 그걸 이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분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도 이 선 하나에 가져와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IP 주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브넷 마스크가 255.0.0.0이다. 그럼 어때요? 얘가 8비트니까 8비트 곱하기 3. 자, 이게 8비트니까 이 8비트 하나에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가 2의 8승. 또 얘가 어때요? 2의 8승. 또 얘가 어때요? 2의 8승. 빼기 2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가 있죠.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그룹의 개수를 알려주면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개수를 알 수가 있고 이 한 그룹당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를 알려주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게 이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 하나에 연결할 수 있는 또 컴퓨터 대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총 컴퓨터 대수는 이 선 하나에서 연결할 수 있는 총 컴퓨터 대수는 우리가
A 그룹이다, A 클래스다, B 클래스다, C 클래스다 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알던지 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C, A, B, C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A를 알려주던 B를 알려주던 둘 중에 하나만 알려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 예시를 볼게요. C 클래스다 그랬어요. 그럼 C 클래스. 그러면 여러분이 C 클래스는 2의 8승 빼기 2. 왜냐면 서브넷 주소가 255.0이니까 여기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2의 8승 빼기 2니까 254대까지 연결할 수 있겠군 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일단은 몇 대요? 254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룹으로 나눌 때를 한번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클래스인 주소를 이제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자 한다 그거요. 그러면 서브넷 주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255.0이었죠. 이걸 한 대로 쓸 때는 하나의 그룹으로 쓸 때는 근데 여기 이제 그룹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룹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2를 채우고요. 다음에 컴퓨터 쪽은 이제 0을 채웁니다. 이렇게요. 8비트거든요. 그럼 5개의 그룹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룹을 나타내는 것도 이진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5가지가 나와줘야 되죠. 1비트면 0과 2를 표현할 수가 있고 2비트면 비트가 2이면 4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비트가 3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000이냐 001이냐 해가지고 몇 가지? 8가지를 써야 되겠다. 너무 많잖아요. 5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트를 하나 줄여버리면 어때요? 4가지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5개의 그룹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게 8비트잖아요. 8비트를 표현한 다음에 그룹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3비트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 앞에서부터 3비트, 여기를 1로 채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룹이구나. 여기까지 네트워크 아이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서는 각 그룹당 연결하는 컴퓨터 대수를 의미하는구나. 이게 이제 호스트, 아이디구나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트워크 아이디는 1로 채우고 호스트 아이디는 0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10진수로 나타내면 1, 2, 4, 8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4, 8, 16, 32 여기가 이진수 32자리, 64의 자리, 128의 자리죠. 그래서 이것들만 더해주면 되겠죠. 128 더하기 64 더하기 32를 했더니 224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한테 우리가 인간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여기다가 224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서브넷 마스크는 255, 224예요 라고 10진수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이거를 이진수로 바꿔요. 224를 이진수로 이제 컴퓨터는 바꿔요. 111, 0000 이렇게. 그래서 앞에가 1이니까 여기는 이제 255니까 어때요? 다 1111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3개니까 얘네들은 3비트를 가지고 그룹을 나눈군. 2의 3승이니까 8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라는 소리고 각 그룹당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5비트군. 해서 2의 5승 하고 이제 빼기 2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8은 뭐를 의미하냐? 이 8비트는 그러면 이제 그룹을 나열해 볼까요? 우리가 5개의 그룹이니까 5개의 그룹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000인 그룹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다 나열해 보겠습니다. 000인 그룹, 001인 그룹,
0, 1, 0인 그룹, 0, 1, 1인 그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1, 0, 0, 1, 0, 1, 1, 1, 0, 1, 1, 1 이런 식으로 8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알아보기 쉽게 A그룹입니다. 네, B그룹입니다. C그룹입니다. D그룹입니다. E그룹입니다. F그룹입니다. G그룹입니다. H그룹입니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럼 A그룹에는 컴퓨터가 몇 대 들어가냐?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얘는 0, 0, 0, 0, 0번부터 0번부터 다 채워주는 때는 1, 1, 1, 1, 1번까지 올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처음과 끝만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앞에가 0, 0, 0이면 뒤에는 0, 0, 0, 0, 0번 있을 거고 0, 0, 0, 0, 1번 있을 거고 0, 0, 0, 1, 0번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1, 1, 1, 1, 1 이라는 번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앞에 세 자리는 무조건 다 000이나 되니까 이 그룹에 속하는 컴퓨터들의 명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진수와 십진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십진수 형태로 보는 거고 문제에서도 십진수로 물어볼 거고 근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진수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번호가 붙을 때는 얘가 0번, 1번 이렇게 되는데 얘는 몇 번이죠? 1, 2, 3, 4, 5. 그러니까 1, 2, 4, 8, 16, 32니까 31번이 되겠죠. 그럼 이진수로 바꾸면 어때요?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3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0번부터 31번은 이렇게 A그룹에 속한다. 000 그룹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것에 관련돼서는 좀 문제가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속에 있으니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IP 버전 4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IP 버전 이제 6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이건 IP 버전 4에 관련된 문제니까 또 계산적인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35번이 속하는 그룹은 어디냐라는 거죠. 그럼 얘가 31번까지고 얘도 또 나열을 해보는 거죠. 얘도 00000에서부터 0001111. 자, 이게 자리가 좁은데요. 제가 한번 색깔을 바꿔서 한번 이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룹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그룹에 있는 컴퓨터들은 어떨까요? 앞에는 무조건 001이어야 돼요. 그럼 뒷번호가 00000이라 그랬죠. 총 8비트. 두 번째는 00001, 00010, 000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11111 앞에는 다 뭐예요? 001, 001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35번은 어때요? 얘는 이진수로 얼마죠? 얘가 32, 얘가 33, 34, 35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럼 35가 속하는 그룹은 두 번째 그룹, B그룹이다. 네, 이렇게 이제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B클래스인 컴퓨터 1000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서브넷 주소는 이라고 했어요. 네. 자, 앞에서 우리가 여기 A, B, C들은 제가 임의로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클래스의 개념이 아니라 헷갈리지 말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룹의 이름을 잡으세요. 그러면 우리 그룹 뭐 콜라로 할래요? 사이다로 할래요? 그럼 그룹의 명칭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의로 붙이는 그룹의 이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B 클래스가 있죠. B 클래스의 서브넷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255.255.0.0이 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 1000대를 구현한다 그랬죠. 그럼 255, 255, 0, 0인 부분을 이렇게 8비트로 표현을 해요. 8비트로 표현을 한 다음에 앞에가 네트워크 아이디, 즉 그룹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그랬죠. 자, 그룹은 다 1로 적는다라고 그랬고 뒷부분은 각 그룹당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개수라 그랬죠. 즉 호스트 아이디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컴퓨터 대수를 알려줬어요. 이렇게요. 예. 그러면 여기를 이제 0의 자리를 1000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00은 가까운 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2의 10승은 1024고 2의 9승은 512인가요? 네, 그래서 1000을 구현을 한다. 그러면 2의 10승은 1024니까 10비트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8개, 그죠? 8개, 9개, 10개 여기서 끊어지는 거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뒤쪽은 0을 다 써주고 앞에는 다 2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진수로 바꿔요. 이진수로 바꾸면 여러분이 얼마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앞부분 여기가 얼마냐면 255 여기가 252가 되는 것이고 얘가 0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1000대를 각 그룹마다 구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252.252.252.0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걸 다 이진수로 바꿔요. 1111, 255는 1111이고 11111111이고 252는 11111100이고 얘는 00000000이군. 컴퓨터가. 그래서 여기를 이제 0과 1의 경계선 여기를 딱 나타내서 여기까지가 그룹이군. 그럼 얘는 그룹이 6개잖아요. 여기까지 각 그룹당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진수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알려주던 그 그룹 속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알려주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살펴볼게요. IP 주소가 255, 255, 224일 때 구성 가능한 호스트 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죠. 네트워크는 다 1로 채우기로 했고 호스트는 0으로 채우기로 했고 이거는 그룹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그 그룹당 들어가는 컴퓨터들을 나타내는 거고 컴퓨터들을 지금 구하라 그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224를 이진수로 표현을 해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진수 표현법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 쪽에서 해주고요. 그래서 얘를 이진수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네, 그룹, 즉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이고 한 그룹당 들어가는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다 그거죠. 이거는 이제 호스트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가 5비트로 이루어졌으니까 2의 5승인데 자, 특별하게 두 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기 2를 합니다. 그래서 32에서 2를 빼니까 바로 몇 개가 돼요? 30개가 된다. 그래서 각 그룹당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 개수는 바로 이제 30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각 그룹에서 해당되는 그룹에서 호스트 I가 모두 0인 것은 대표 호스트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나타내는 대표 주소가 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는데 이 그룹의 이름이 뭐야? 라고 말을 할 때 뒤에 모두 0인 것을 이제 그룹에 대한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은 하죠. 사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소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호스트가 이제 모두가 다 1인 것은 뿌려줄 때 씁니다. 브로드캐스트. 이 그룹 내에 전체적으로 뭔가
뿌려줄 때 이제 이 이름으로 이 주소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가 0인 것, 모두가 1인 것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빼가지고 구성 가능한 호스트 개수는 30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웹 서비스인데 우리가 www 월드 와이드 웹 텍스트, 그림, 동영상, 음성 이런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하면 여러분이 주소 표시줄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co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HTTP는 이 www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사용되는 통신 규약이 됩니다.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URL이다 라고 합니다. 주소다라는 거고 또 하이 폴더가 있을 수 있겠죠. ABC 이런 폴더 프로토콜이다 라는 거고 또 우리가 전자우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편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 기본적으로 이제 ASCII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ASCII 코드는 미국에서 만든 것으로서 7비트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고 우리는 ID 골뱅이하고 뒤에 만약에 네이버다 그럼 네이버.com 이렇게 쓸 때 이거를 우리는 호스트 주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메일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4가지예요. SMTP, 먼저 우리는 편지를 보내죠. 보낸다, 전송한다, 송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SMTP가 되는 것이고 팝은 이제 받을 때 내가 수신했다. 편지를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일단 두 개가 가장 기본이죠. 보내고 받고 그 외에 MIME가 있습니다. 이거는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을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IMAP이 있습니다. IMAP은 메일을 수신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헤더만 다운로드를 해주고 내용은 서버가 보관하고 있다가 메일을 확인할 때 서버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즉 메일의 제목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도착한 메일과 또 송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고 IMAP은 이제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모두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되고요. 그 다음에 FTP가 있습니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서로 파일을 주고받으려면 어때요? ID 비번이 있어야지 접근 가능한데 아무나 들어와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노먼스 FTP, 즉 익명의 FTP가 있다. 이거는 이제 왜 말을 하냐면 FTP는 반드시 ID 비번이 있어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서버다라고 하고 서버에서는 뭔가 제공해 주는 거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을 요청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다라고 하죠. 다음에 이제 용어상으로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인트라넷이다. 인이 이제 안에다 그거죠. 이거는 회사 내부망이에요.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제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로서 결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딱 들어가면 직원 사내 게시판, 그죠? 사내 결제란 그런 것들이 있죠. 다른 회사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안 되겠죠. 4번을 입력해서 진행하는 거,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인트라넷이라고 하고, 이제 A라는 회사에 뭐 거래처가 있겠죠. A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A 회사에 납품하는 B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 게시판에 당신들 들어와서 보세요라고 했을 때 연결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익스트라넷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회사가 이렇게 연결된 것을 말을 하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그룹웨어다 그러면 이제 그룹끼리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럼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룹이 진행하는 인터넷을 그룹웨어다라고 하고 또 VPN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데 가상 사설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점이 있고 자, 부산에 지점이 있고 광주에 지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컴퓨터들을 모두 연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2대를 연결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공유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인터넷 하면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선을 묶고 해서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한다. 그러면 이제 몇 개월 걸리겠죠. 왜냐면 땅 파고 선 연결하고 그러면. 그런데 곰곰이 봤더니 KT에서 인터넷망은 집집마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땅 파서 선을 묻을 것이 아니라 KT에 있는 선을 해결하자. KT에 있는 선을 빌려다 쓰자. 그게 가상사설망이 돼요. 그래서 직접 땅 파고 선을 묻으려면 어때요? 고비용 또 그걸 또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관리를 해결을 하자라는 게 가상사설망이다. 그죠? 뭘 이용하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이용을 하자. 그래서 여기 이 선 중에서 여기는 우리 회사가 쓸게요. 사설망으로 구축을 하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전송을 하자라는 기술이 바로 VPN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VP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안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 같이 쓰는 인터넷망을 회사망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력에 터널링 기술, 또 암호화 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상적인 터널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망을 가상사설망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명령어를 살펴보면은 모두 용어적인 부분입니다. PING라고 있는데 PING는 여러분이 눈곱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요. 서버가 여기 있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내가 이 서버랑 연결이 되어야지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연결이 잘 되나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눈곱만큼의 있는 데이터를 서버한테 보내요. 그럼 서버가 연결됐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연결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핑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서버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귀찮아요.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세계적인 서버한테 연결됐나요? 재미삼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연결됐어.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그 대꾸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데 이제 전화 거는 고객은 자기가 이제 처음이지만
어쩌다 한번 거는 거지만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 사람이 뭐 10,000명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연결됐나요? 물어본 사람이 인터넷상이니까 전 세계적인 서버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리고 이걸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하면 돼. 연결됐나요? 네. 이 대답 하나 해주는데 서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클라이언트가 의도적으로 막 100만 번 소프트웨어적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서버가 다른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정작 서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런 큰 일을 못하고 여기에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버는 이 핑을 막아버렸어요. 난 지금부터 핑 안 받을래 라고 이제 막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디도스 공격을 이제 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의 내 IP 주소는 얼마지? 그랬을 때 IP config라고 해보면 본인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IP 주소, 본인의 게이트웨이, 본인의 서브넷 마스크, 그다음에 맥 주소 등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NS lookup이라고 있습니다. look은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네임에 해당된 IP 주소를 찾아주는 거예요. look, UP를 IP라고 생각을 해주고 IP 주소를 찾아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서트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IP에 도달할 때까지 경로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버에 내가 주소를 치면 서버에 접속이 되는데 한 방에 딱 가는 게 아니죠. 인터넷이라는 그 그물망처럼 생긴 걸 어떻게 통과를 하냐. 통과마다 톨게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톨게이트 거치고 여기 톨게이트 거치고 여기 톨게이트 거쳐서 이렇게 도착했어요. 이제 이게 라우터가 됩니다. 여기 라우터, 여기 라우터, 여기 라우터 거쳐서 이렇게 도착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자기 회사 컴퓨터가 뭔가 공격을 당했다. 그랬을 때 이제 경로를 이렇게 파악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네, ARP가 있는데 ARP는 우리가 물리적인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맥 주소를 알려주는 건데 IP 주소를 가지고 입력을 하면 해당된 맥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o i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 이용자, 통신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IPTV가 있습니다. IP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을 해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텔레비전 서비스를 IPTV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oIP가 있습니다. 여기서 V가 목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통해서 전송하는 기술이 됩니다. 즉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인터넷 전화를 의미합니다. IP는 뭐였어요? 인터넷을 이용한 TV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용어적인 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